네,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등기를 대신 신청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원래 이제 단독 신청, 공동 신청에서 단독 신청으로 갔고, 자, 단독 신청 중에 상속이 있었죠. 또 사망과 관련해서 상속 등기가 있고, 상속 인에 의한 등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유증 등기가 있었고, 자, 그리고 자,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가 대신한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채권자가 대신한 이런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페이지로 할 겁니다. 자,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 확인하시고 대위등기 신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등기법에 대신한다. 신청권자 대신해서 신청권자의 권리를 대신 처리하겠다. 대신 행사하겠다. 이런 게 이제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갑, 을, 자, 병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갑이 현재 소유자로 돼 있다. 이런 구조예요. 자, 부동산 소유자는 지금은 갑인 거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을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을이 등기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을이 나서질 않아. 자, 이럴 때 제일 답답한 병이 자, 을을 대신해서 내놔라라고 갑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을이 가진 청구권을 자, 병이 대신 행사한다. 이런 거죠. 그럼 대신 행사하면 갑이 등기소에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을이 나타내는데 또 안 나타나죠. 그럼 이걸 또 대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등기법에서 신청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좀 이론적으로 복잡한데 어찌됐건 자, 이 사람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요등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채권자가 대신 나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자,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친구를 채권자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친구를 무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죠. 자, 그런데 자, 요등기에서는 이름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바꿔드릴게요.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의무자고요. 자,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자, 이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친구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채무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등기 권리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기가 2번 을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병이 대신했다라고 기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기는 자, 이 사람 이름의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신청은 채권자가 대신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채무자라고 하기도 하고 등기 권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등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물론 3번하고 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3번 등기는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랑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등기만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 등기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요 등기가 이루어지는 요 관계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자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갑을 병이 순차로 매매를 했다. 매매죠. 매매했는데 갑이 등기 절차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갑은 줄라 그래. 자, 그런데 을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을의 채권자인 병이 자,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됩니다. 병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가진 권리 요거를 대신 행사해서 갑에서 을로 요겁니다. 갑에서 을로 요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이 을이 아니에요. 신청인은 병이 됩니다. 자, 물론 갑도 신청이 되겠지만 당연하니까 이 얘기는 안 하고 이 사람이 현재 자, 신청인이 대신 되는 겁니다. 등기 신청을 병이 하고 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원래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데 엉뚱한 녀석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냐? 을 명의로 되는 겁니다. 을이 등기 명의 됩니다. 등기 명의 이렇게 돼요. 됐죠?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신청인과 명인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때 채권자 이 친구입니다. 채권자에게도 뭔가 이 둘 간의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설 수 있는 거죠. 자, 채권자 병에게도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 채권자의 채권은 특정 등기청권도 되고 일반 금전 채권도 되고 자, 이 사람이 어떤 권리든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이나 특정 청구권을 가져도 되고 일반 금전 채권을 가진 사람, 단순히 돈 꿔준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급하기 때문에 넓게 인정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가 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이 말은 재산이 을한테 오는 등기. 요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보내는 건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의무자가 된다.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의무자가 된다. 자, 요런 등기는 채무자 을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을의 재산이 줄면 채권자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채권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대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의무자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자가 두 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권리자일 때만 자, 이것만 나서서 대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는 것만 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재산이 오는 것만 채권자가 나서서 하는 것이지 보내는 건 나설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자, 권리에 영향이 없어. 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권리자가 되거나 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면 대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론적이라서 시험에는 지문으로는 요즘 많이는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채권자의 채권은 뭐든지 된다. 요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로의 등기. 자, 두 번째 등기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 등기를 대위할 때, 그러니까 대위해서 또 가져오겠다. 이 두 개를 하겠다는 거죠. 이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 요 등기 있죠. 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따닥하고 들어와도 되고 따만 하고 닥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갈 수도 있고 요것만 할 수도 있고 요건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같이 해라 라고 말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단 요 등기의 권한만 갖추고 있으면 요것까지는 써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채무자, 제3자 공동 신청으로. 자, 채무자, 제3자 공동으로 하는 거면 대위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채권자도 제3자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얘 혼자 하는 거였으면 얘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공동이면 대위도 공동. 원래가 단독이면 대위도 단독.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채권자. 자, 이 사람의 또 채권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얘 망하고 얘 망하면 자, 채권자가 대위를 또 대위해서도 가능하다. 채권자도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해서 등기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대위의 대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건 좀 밑줄 치고 갈게요. 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다음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자, 체크할게요. 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표제부 등기도 대위할 수 있고, 자, 갑구나 을구 등기도 대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갑구, 을구만 대위한다 그러면 안 돼요. 표제부 등기도 대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위자의 성명, 주소도 또 대위 원인도 기록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등기부에 얘도 쓴단 말이에요. 얘도 쓴다. 얘가 명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쓰긴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견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으로 가시면 자, 견본을 해놨는데요.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채권자가 나서서 대신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명의인은, 자, 명의인은 이 사람이지만 명의인. 자, 신청은 이 사람이 대위로 자, 신청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위 신청했으면 이 사람 대위자 이름과 주소도 쓰고 대위 원인도 쓰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명의인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는 표제부가 끌고 할 수 있으며 대위자의 성명, 주소도 쓴다. 또 대위 원인도 쓴다. 이런 거예요. 당연한 얘기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등기가 완료됐어. 그럼 등기 명인을 위한 등기필정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명인이 직접 신청했을 때만 작성해 주는데 명인이 직접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필정본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대위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완료됐다는 사실만 통지합니다. 자, 이건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사실만 통지한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이걸 좀 확인할게요. 미리 준비를 한 건데요. 자, 현재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지금 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자, 247페이지로 지금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부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247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7개 있는데, 그 중에 6번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승소한 의무자, 나중에 할 거예요. 등기권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했다. 또 등기 직권 보존했다. 이 경우는 명인이 나왔는데, 이 등기 명의인이 자,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명의는 나왔지만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닌 경우. 자, 그렇다면 명신이 아니다. 자, 명신이 아니다. 자, 명인이 된 신청인한테 작성 통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내 명의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이 내 걸 대신해 줬다. 채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해서 해줬다. 이런 경우예요. 그렇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대신에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로 연결이 됩니다.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5가지 있는데, 자, 그 중에 요 세 가지. 요건 좀 체크할게요. 요 세 가지하고 요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자,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위 신청한 경우하고 대위 신청한 경우, 요도 같은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않는 경우고, 대신에 완료 통지는 신청인 및 이런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과, 자, 요 내용을 합쳐가지고, 자, 제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대위 등기 후 통지, 자, 여기 213페이지입니다. 여기로 딱 가보면, 자, 213페이지. 자, 방금 설명드린 거 다시 보죠. 등기를 완료한 후에 명인이 자기 명의로 되긴 했지만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 등기 신청한 대위 채권자, 신청인이죠. 또 권리자, 채무자한테 완료 사실만 통지합니다. 자, 완료 사실. 자, 이 친구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얘네들한테 완료됐다는 사실만 통지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는 안 만들어주고 완료 통지만 해주게 돼 있다. 자, 요거를 자,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완료 후 절차 아까 갔던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채권자가 대신해서 남의 등기를 대신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등기법은 자, 비슷하게 준용한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구분 건물의 소유자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의 구분 건물, 이 소유자가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을 대위해서, 자, 나머지 건물 표시 등기는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한꺼번에 등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101호 소유자인데 201호 등기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1호 등기, 보존 등기 하면서 나머지 등기 표지부는 열어줄 수 있다. 같이 열어줄 수 있게 해서 남의 거를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위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자, 구분 소유자, 일부 구분 소유자가 자기 건물 보존 등기를 하면서 자, 다른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표시 등기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대위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마치 채무자 걸 대신하듯이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자, 건물 소유자, 대주주가 다른 상태에서 멸실됐을 때, 자, 건물주가 건물 멸실 등기를 한 달이나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나설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대위 신청으로 준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멸실은 꼭 건물주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자,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원래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재산을 맡아 관리해주는 이 똘똘한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재산을 맡긴 위탁자나 그 아들 수익자 이런 친구들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신탁 등기는 원래 수탁자 단독인데 이걸 안 하면 이 친구를 대신해서 맡긴 사람이나 수익자들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도 대위 신청이 준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용할 때. 자, 수용 등기는요,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강제로 뺏어가는 등기잖아요. 자, 수용 등기를 하는데 보니까 수용 당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협조 안 하냐? 이름도 안 고쳐놨고 부동산 표시 변경도 안 해놨다. 이럴 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용해가는 측에서 그걸 대신 고쳐놓고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수용으로 이전 등기할 때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표시 변경, 자, 명의 표시 변경, 또 상속 이런 등기들 안 돼 있으면 이걸 처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위에서 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또 대지권 등기가 있는데 이 대지권의 표시가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101호, 201호, 301호의 대지권 표시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다 같이 오기 힘드니까 일부가 가서 전원 거를 대신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위 권한을 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대위 권한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절차를 가져다가 등기법에도 야, 요거는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할 거니까 네가 대신해 라는 권한을 주는 이런 절차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강론 부분에 다 나오는 것들인데 미리 한번 대위에 관련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출지문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무자가 망해서 등기 신청을 안 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나서서 하는 등기를 살펴봤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재료로 이렇게 한번 명인이 나왔는데 얘가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채권자가 대신했다. 이러네요. 이 대위이자 채권자가 등기부에 같이 나온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위한다.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는요. 명인이 나왔지만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닐 수 있다. 명신이 아니다. 명인이지만 신청인이 아니다. 이럴 때는 등기권리증이 안 나온다. 등기필정보가 안 나오고 따로 완료통지만 신청인하고 명인한테 해주게 돼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